제가 기존에 뭐 아파트 값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자주 했는데 오늘은 상가 관련해서 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전문가이신 이창동 밸류맥 팀장님 모시고 지금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상가 전반적인 또 이런 상업용 시설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이제 뭐 상황은 지금 어떤지요? 제가 일단 지난 6월에 네네. 집하고 TV 출연해서 네네. 토지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도 약 한 20% 정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네네네. 그 얘기를 드리면서 토지 네. 시장이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네네, 드렸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부동산 거래 뭐 량이나 가격들도 큰 폭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뭐 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정 아파트의 호가가 떨어지는 사례를 네네네. 들면서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비주거용 부동산,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상업용 부동산도 네. 이런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이 하락기이고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네네. 정확하게 어떻게 하락하고 어떻게 거래량이 줄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례들만 가지고는 대중들이 막 혼란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네. 위기에 또 대응할 수 있고 향후의 네. 전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뭐 하락의 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한두 개를 특정해서 저도 그 이야기 보고 이제 허술하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상속이나 뭐 증여도 있을 수 있고 급한 사람들이 내놓는 물건을 너무 지표화해서 거래량이 너무 미미한데 그걸 지표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업용,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도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을까요? 앞서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을 텐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 금리의 영향을 뭐 네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긴 네네. 한데요. 역대 금리의 변동성이 가장 컸을 때 네네. 언제냐면 저희 다 기억할 텐데 2008년 8월입니다. 리먼 네, 브러스 리먼 사태 사태 때. 나오고 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면서 네네. 그때 변동폭이 얼마나 컸냐면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단 네네. 6개월 동안 5.25%였던 금리가 네네. 2%까지 하락했습니다. 네네. 6개월 동안 변동폭이 3.25%였어요. 아, 근데 최근에 어땠냐? 저희가 가장 저점이 언제였냐면 작년 7월, 2022년 7월이었는데 네. 그때 0.5%였고 네네. 올해 지금 10월에 3%입니다. 네. 그러면은 1년 3개월 동안 2.5%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최근 6개월로만 봤을 때는 1.25%의 변동성입니다. 네네. 물론 금리의 상승기와 네. 하락기를 직접 비교하는 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생각보다 과거에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비해서는 변동성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공포에 질려서 금리가 오른다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보다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그게 현재의 금리 현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중금리는 8%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 또 더 오를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이 팀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리본 사태 때는 3.25%인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안 오른 건 사실이에요, 사실. 네, 데이터적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래서 데이터가 사실 중요하고 심리적으로는 되게 압박감을 느끼는데 기준금리만 놓고 보면 그때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렇죠. 기간 네네.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너무 상승장에 공포가 있는 거 아닌가, 금리가 네네. 올라가는 거에 뭐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환기 한번 시키고 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네. 업무 상업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꼬마 빌딩의 거래량하고 기준금리 그래프를 비교한 그래프를 지금 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네네네.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요. 네네. 2014년 이후에 명확하게 금리랑 거래량이 반비례하고 있어요. 예, 예. 서로 역상관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특히 네.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제 자금, 네. 금융 자금을 많이 끌어다 썼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네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은 2021년 작년이 역대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저희 네네. 모두 알고 있다시피 네. 금액도 많이 올랐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이제 9월까지 데이터를 저희가 봤는데 작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총 거래량이 21,379건이었습니다. 네네. 약 한 21,500건 정도 됐었는데요. 네. 올해 몇 건이었냐? 15,000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는 약 70% 정도, 30% 정도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네네. 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작년도가 역대 최고 거래량이었던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통계에선 기저효과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예. 작년 통계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줄어 보이는 거죠. 네네. 근데 과연 평년도에는 어땠냐? 작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그 지난 4년까지 네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네. 보면은 1월에서 9월까지 거래량이 약 17,000건 정도 됐어요. 네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거래량이 15,000건이니까 네. 한 10% 정도, 한 11% 정도 줄어든 거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금리 상승 여파에 따라서 뭐 당연히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긴 하지만 평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막연하게 사실은 일반 부동산 거래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총 거래량 놓고 보면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상업시설은 아직까지 좀 저희 주거용 시설하고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했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실 뭐 주택도 지금 뭐 대구라든지 네, 지방이 맞습니다. 좀 더 심하게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뭐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상업시설도 마찬가지로 더 심화되고 아니면 좀 덜한 지역이 또 이렇게 있나요? 네, 지역별로 구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역별 거래량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이제 상업용 네, 부동산이다 보니까 광역시 중심으로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감소폭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대구예요. 네네. 뭐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대구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네. 2020년 대비 21년도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네네. 올해는 절반 가까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제일 많이 줄었네요. 딱 네. 봐도. 2년 연속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죠. 예, 예.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고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네. 대구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 작년에도 가격이 분명히 하락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대전의 경우에도 올해 이제 377건이 거래됐는데 전년 대비 약 54.8%의 수준입니다. 아, 대전도 거래량이 2년 연속 물론 작년에는 굉장히 소폭 줄긴 했지만 네네네.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에 역대급 상승세 추세를 누리지 못하고 네.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보통 60% 전후의 거래량 감소폭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의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그나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네네. 뭐 아무래도 조선업 쪽의 경기가 좀 괜찮다 보니까 그쪽에 좀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1.8% 수준.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네네. 경기도가 전년 대비 67% 수준인데 전년 대비 2020년 대비해서는 96.9%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예. 그래서 거래량이 지역마다 많이 차이가 있고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네네. 경기도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이 수도권 거래량은 미미해서 지표로 보기 힘들다 이런 의견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상가라든지 이런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경기도는 제가 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뭐 전년보다는 당연히 거래가 줄었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폭락하거나 뭐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